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가 전투 양상을 지휘 조정하고 무인 로봇이 현장 전투를 수행하는 이른바 AI 전쟁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때에 따라선 사람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AI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겠죠.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엔 윤리협회 이사장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군도 인공지능 전투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일단 AI가 필요한 목적은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군사용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때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예산을 들여도 이제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 적용된 AI나 로봇을 활용하면 네. 그만큼 전장에서 전쟁에 대한 그 수행 효과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AI가 적용된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 국면 때문에 장병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장병 수에 이제 또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러한 사실 그런 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과학 기술의 힘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이제 보완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AI 무기, AI 로봇 같은 애들이 일당백 역할을 할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또 AI의 흐름 자체가 군사 분야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워낙 똑똑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계속 AI 무기 체계라고 하면 거론이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킬러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네, 로봇인가요? 맞습니다. 이 킬러 로봇은 인간을 살상할 목적으로 네. 개발되는 이제 로봇을 말하는 건데요. 네. 다른 말로 이제 자율형 살상 로봇이라고도 하고요. 또 LAWS, 그래서 치명적 자율형 살상 무기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킬러 로봇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고도의 지금 AI 기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의 낮은 AI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는 데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이 킬러 로봇을 아무런 규제 없이 제한 없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네.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제2의 핵 문제 같이 이렇게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AI가 굉장히 똑똑해졌다 하는데 킬러 로봇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그 수준이 낮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AI 기술 수준이 낮아도 킬러 로봇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모든 AI로 만든 군사용 이제 로봇들이 로봇? 나쁜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뢰 제거 로봇이나 인명 구조 로봇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킬러 드론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을 하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킬러 드론을 굉장히 개발하고 열을 내고 있고 그리고 킬러 드론이요. 네, 킬러 네. 드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형태 로봇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사람처럼 맞습니다. 말하고 네, 네.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제 킬러 로봇도 그 개발을 최근에 하고 나온 있죠. 영화 생각나네요. 네네, 정의라는 네. 영화도 넷플릭스 있었죠. 영화 정의의 네. 네, 그리고 지금 장갑차, 자율주행 장갑차라든지 자율주행 함선, 또 잠수함,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전투기까지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에 좀 성공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군사용 AI가 사실 이런 로봇 형태뿐만 아니라 독성 화학 물질,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도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네.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일단 킬러 로봇이라고 하면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정의처럼 사람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화학 무기는 정말 대량 인명 맞습니다.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개발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일단 무인 로봇이 등장한다고 하면 사실 전장에 나가야 되는 군인들이 좀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또 군인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군인들은 원래 장군 뭐 이런 분들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킬러 로봇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로봇
킬러 로봇의 자율성을 이제 부여하느냐 마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로봇의 자율성을 부여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킬러 로봇에 만약에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네. 킬러 로봇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네. 최종 의사 결정은 이제 공격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인간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조정을 뒤에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킬러 로봇이 최종적 의사 결정을 갖는지 네. 아니면 인간이 갖는지 네.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율성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조금 이따가 네, 네, 여쭤보고 네, 킬러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속안에 사람이 타고 조정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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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이 킬러 로봇은 그렇지 않은 상태의 로봇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우리 SF 영화에 나오는 그 로봇들이 전쟁을 대신해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여러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된 건가요? 지금 전쟁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은 많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각국에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바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해요. 이제 하지만 지금 킬러 드론을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례가 성공 사례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아마 점점 더 이런 AI 무기, 킬러 로봇이 전쟁터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 고도화된 AI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킬러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점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로봇들이 전장에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피해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로봇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지금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거나 또는 외부에서 해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류로 민간인을 살상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요. 사실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킬러 드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 킬러 드론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오폭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가 이렇게 좀 발생을 많이 하는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네네 이런 일들이 네.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사람이 배제가 되면은 이러한 민간인 피해가 더욱더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금 있는 킬러 드론은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지금은 하나요? 이제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런데도 하고 오폭이 있어요? 네네네 오폭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인간이 조정을 하는데도 네네. 오폭이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책임 누구한테 가나요? 이 책임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책임을 인공지능에게 이제 만약에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 네. 책임을 모두 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운용한 그 이제 군인이 이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그 군인은 상관이 시켰다고 할 거예요. 그럼 상관은 아니다. 이 AI 그 무기를 만든 제조사의 잘못이다. 제조사가 오류를 냈다라고 해서 이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네. 그 제조사는 그 담당 개발자,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물을 거고 담당 직원은 그 회사의 매뉴얼대로 만들었다라고 네. 얘기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책임 소재도 문제가 있다. 네네네. 일단 뭐 책임이 있기 전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오판을 하게 되면 큰 피해가 생기게 되고 지금도 킬러 드론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챗GPT도 그렇고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 데이터들을 긁어 모아서 본인이 이제 만든단 말이죠. 그 데이터로 정보 수집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맞습니다. 오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AI는요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습한 데이터가 편향되고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으면 AI도 그대로 편향되고 불완전하고 오류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킬 때는 최대한 문제 없게 정제하고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필터링하는 기술을 네.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인력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냥 일일이 시켜가지고 네. 그러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네요. 이게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걸러내도 네. 또 완벽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네.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결국은 인간 개발자가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개발자도 자기 주관이나 편견, 편향이 있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개발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없는 AI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런 문제 없는 AI,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런 AI 학습용 데이터를 충분히 필터링하고 그리고 정제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검인증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종 그 로봇이나 AI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검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출시를 해야 문제가 최소화돼요. 그리고 예.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쉽게 생각보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검인증 절차는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건 아닙니까? 검인증 절차를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갖춰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지금 이제 제도화를 하려고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이사장님이 계시는 협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자율성 부여 문제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AI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인공지능에게요, 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는 굉장히 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지금 연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어. 특히 킬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 자율성을 사실 부여하기 이전에 킬러 로봇 자체를 우리 전 세계가 금지하고 개발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 한 3년 전쯤에는 킬러 로봇 만들지 말자라는 전 네. 세계의 그 조약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네, 캠페인이 네. 있었던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지금 암암리에 전 세계 곳곳에서 네. 만들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잘 거잖아요.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킬러 로봇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자율성은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반드시 인간이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또 불명확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자율성을 부여를 한다는 것이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입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이제 네.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결정 권한을 인공지능에 부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암암리에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핵 문제처럼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킬러 로봇을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고 그리고 이게 발발할지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각국에서 좀 더 발빠르게 경쟁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급증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는 공공연하게 이제 이러한 자율형 살상 무기라든지 킬러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고 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AI를 구현한 로봇들 또 자율 무기들을 개발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사장님 말씀은 일단 개발의 흐름은 막을 수는 없고 또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일정 정도는 인정은 하지만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AI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개발 속도 자체, AI의 개발 속도 자체가 개발자들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그 워즈니악 같은 그 창업자들이 네. 개발 속도 좀 멈추자 이런 서약도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서약을 했는데 네.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개발 속도, 발전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빠르거든요. 예. 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 로봇도 자율성이 부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 멈추고
네, 그렇다고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우리가 돌아보자는 얘기죠. 예. 네,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예, 말씀 듣다 보면은 사실 개발자들 중에서 양심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서명도 하고 좀 지켜보자, 의논해보자, 고민해보자, 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당장에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해서 개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양심을 맡겨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양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개발자에게 모두 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뉴얼화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예.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올바르게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예. 연구를 해서 그러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개발자 기업들이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네네네. 매뉴얼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나 기업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네. 해서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안에는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검인증 같은 절차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는 이제 반드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검인증을 거치고 출시를 해야 된다라든지. 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만들 때 기업하고 또 개발자에게 모두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은 또 이제 가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민간에서 또 이쪽 가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지켜 나가야 되겠죠. 예. 지금 국가는 어느 정도 이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뒤처졌는데 지금 많이 따라잡았고요. 이제 우리 과기부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이라고 하는 네. 그런 우리 국가의 또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네.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네. 활용할 때 지켜야 될 네. 그런 일들이 담겨 있는데 뭐 공정성, 투명성, 뭐 설명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담겨 있죠. 네. 과기부에서도 지금 그 안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네네네네. 거군요. 이제 이사장님은 쭉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AI의 사실 긍정적인 측면들을 저희는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윤리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AI가 성행하게 됐을 때 뭐 무기는 앞서서 굉장히 전쟁에서 나가는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니까요. 파생할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AI의 기술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 위험성 그리고 역기능들이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예. 이제 첫째가 AI의 편향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AI의 오류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AI의 악용 오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개인정보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오늘 얘기한 주제인 킬러 로봇 문제가 있어요. 네. 이 5가지가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요. 네. 지금 미래 장래에 또 일어날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이 안 된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장래 AI,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또 개발되면 그 이면에 또 이러한 역기능 부작용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5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뭐 킬러 로봇 문제는 오늘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지만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편향성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킬러 로봇은 일단은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상상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일상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AI의 편향성 문제와 예.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의 악용 오용 문제예요. 악용 오용 문제. 네네네. 네. 그래서 편향성 문제는 아까 이제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악용 오용 문제가 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 악용 오용 문제는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소비자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킬러 로봇에 좀 약간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그 킬러 로봇도 어떻게 보면 제품화돼서 우리가 이제 구매하거나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러한 킬러 로봇이 대중화됐을 때 돈을 주고 누구나 살 수 있게 되고 돈을 주고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 집단이 이런 킬러 로봇을 구매해서 쓰거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테러나 우리 전 세계 테러나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고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오용 악용 문제가 킬러 로봇하고 결국에는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네네네. 뭐 총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일상에서 총기 난사 사고라든가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킬러 로봇 자체를 이제 상품화가 됐을 때 예. 대중화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킬러 로봇도 이제 그런 오픈 소스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예. 누구나 다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고 네. 구매할 수 있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들을 악용을 하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고 뭐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 집단이 이런 킬러 로봇을 구매하고 활용하게 되면 이제 더욱더 이제 범죄가 또 테러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AI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이나 뭐 목숨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청부를 해서 킬러 네네. 로봇이 일반인을 네네네. 뭐 지금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네네. 문제까지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그런 좀 것도 극단적인 가능합니다. 네네. 사례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네. 네. 그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단계인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도 초창기지만 인공지능 윤리도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그 이면의 윤리적인 문제들, 제도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잠깐 멈추고 가자라는 서명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이면의 이러한 위험성, 역기능, 부작용 문제들을 네. 빨리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 서명 운동은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2만 5천 명 정도 돌파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기대만큼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다 서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인지도 있는 우리 전 세계 AI 전문가나 리더나 석학들이 서명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력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영향력이 좀 몸소 느껴지시는지요? 느껴지진 않지만 네. 이제 저희도 이제 할 일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저 협회도 좀 더 일들이 많이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요청들이 협회로 많이 들어오나요? 네. 일단은 AI 윤리에 대한 이제 연구나 네. 또 검인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교육, 이제 특히 윤리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윤리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윤리 교육의 내용을 담아서 네네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부분이 네네네. 있거든요. 이게 네. 결국에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AI 윤리 문제들, 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화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개발할 수 있고 활용할 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걸음마 단계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막 올라선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그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뭐 인터넷 시대가 갑자기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던가 이렇게 개발이 좀 스마트폰이 빨리 도입이 된다던가 이랬을 때도 좀 우려돼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한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거 사례에는 어떻게 제한이 됐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지금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맞게 됐는지 좀 연구하신 분야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인터넷에도 부작용 역기능들이 많이 예, 일어났죠. 예. 네, 뭐 성인물이 범람한다든가, 뭐 해킹을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인터넷 윤리나 정보 윤리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네. 초중고 교과서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런 이제 순서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딱 이제 기술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해야 이제 인식을 해야 이제 논의하게도 논의를 해야 이제 합의가 되고 합의가 돼 실천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AI 교육이 사실은 우리 인공지능 윤리 문제, 이런 킬러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예.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졌는데 네네. 이사장님은 어떻게 이 AI
그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런 협회까지 네. 몸담게 되신 건가요? 네, 이 스토리가 길은데요. 네, 짧게 얘기를 간단히 해주시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4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인공지능 윤리라는 이제 키워드를 발견을 했고 네.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로봇이 인간을 해칠 수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저희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후손들 또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지금 우려예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목소리 내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었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원래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셨던.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IT 기업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 그렇고 이제 제가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윤리라는 그 키워드를 발견하고 네. 연구를 하면서 네.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아무래도 IT 기업에 이제 오래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네네. 몸으로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키워드를 거의 이제 선구자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중인 거군요. 이제 앞으로 논의가 좀 활발해질 것 같아서요. 네네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